네, 토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이병호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죠. 예, 정보위에 나가서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야당 쪽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료도 없이 국정원장의 말 한마디로 이 사건 정리하란 말이냐, 이런 뜻이겠죠. 이 공방이 오고 갔는데 그 발언들을 우선 좀 정리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요. 알아듣기 쉽게 아주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건 완전히 청문회는 물론이고 준청문회도 안 되고 상임위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억지 주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기밀이라는 문 뒤에 숨는다고 영원히 불법을 감출 수도 없으며 진실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예, 정미경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국정원 직원이 왜 자살했는지 일단 네. 그게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비공개로 아마 국정원에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네. 똑같은 보고 내용을 듣고 이쪽과 저쪽이 너무나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야당은 검찰에 이걸 고발해 놓은 또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불법 사찰과 전체적인 조직이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 죽기 전에 뭔가 접촉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랑.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그 감찰을 국정원에서 먼저 감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직원에 대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드러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스스로 저렇게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의심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가 보면 여기서 또 정치 공세하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네. 싸우는 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결과를 내놓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합니다. 그 자살한 직원의 네. 그 사인 또는 그 사망에 이르는 과정 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네. 사건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한정희.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지금 국정원이 수사를 받는 게 벌써 3번째인데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계 어디에서 도대체 정보기관이 거의 매년 한 번씩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 국정원이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그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국정원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좀 투명하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네. 검찰이 수사 한 2번에 걸친 수사를 한 것을 지켜보면 사실은 제대로 정보에도 접근이 되지 아니하고 거의 국정원에서 내어주는 자료 정도만을 가지고 마무리가 된 경우가 많아서 네. 이번 것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검찰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보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 상임위에서의 조사 활동 그리고 검찰의 수사 그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청문회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네. 전혀 어쨌든 정치적 그건 여야가 공방으로만 합의해야 되니까. 예. 합의한 게 아까 저희가 아마 그 방송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합의가 되는 네. 게 전문가가 포함된 네. 전문가 간담회를 일단 실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단 여야 간에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간담회는 이제 국정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그렇게 되겠죠. 국정과 예. 같이 하는 간담회가 되는 근데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이 지점에서 사실은 이제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정원은 비공식적으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국정원장이든 국정원 직원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면 네. 사실 징계를 받습니다. 직원인 경우에. 그다음에 네. 국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만큼 자기의 신분을 숨긴다고요. 그러면 어떤 이 국정원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다 비공개적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보위에서도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제 간담회를 한다 그러고 전문가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 이게 다 공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국정원이 국민의 국정원이라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세련된 국정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권이 자꾸 국정원을 세련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비공개로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네네. 예. 그러니까 간다면 하더라도 그렇죠. 정보위 적어도 국회 정보위 활동에 준하는 그런 예. 비공개 원칙은 지키겠죠. 그리고 비밀인가 예. 그 취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정치권이 우리의 수준을 너무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준을 낮추게 만들고 있는 게 국정원이고요. 그건 당연히 아마 만약에 간담회 내에서 벌어졌던 또는 취득했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공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은 참여하는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국정원이 사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한 자료 일주일 만에 복원을 했는데요. 저는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는데 일주일씩이나 걸렸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정원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태리 해킹팀으로부터 사들인 RCS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백도어가 있어서 그 백도어를 통해서 이태리 해킹팀이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의 운영 체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에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 안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안보 자체를 거의 이태리 해킹팀에 그냥 오픈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두말할 부끄러워해야 된다. 근데 안철수 이렇게 의원님이 생각됩니다. 말씀하시는 거하고 네. 지금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틀린데요. 네. 안철수 의원님은 그 100% 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딜리트 키로 그렇죠. 삭제했을 경우에도.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수사를 제가 이제 전에 검찰에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직접 했던 사건에서도 사실은 그 100%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를 갖다가 뭐 소금물에 넣거나 그냥 물속에 빠뜨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 웬만하면 다 복구가 되고 포맷도 복구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참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동안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밖에서 자꾸 하지 말고 정보위로 사보임해서 정보위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요구해 왔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정보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 국정원에 요청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최소한 전문가 5인 이상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자료 분석을 위해 최소 1개월 이상 시간을 제공하고 이 세 가지 선결 요건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보위에 참여하고 안내 보유 주식도 백지 신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정보위에 들어가서 백지 네. 신탁하고 난 다음에 할 얘기인 거고요. 네네. 지금 정보위도 아닌데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철수 의원이 누구입니까? 방어병 만드는 회사의 어떻게 보면 사장이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영업이익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는 거라고 누군가가 제기하면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그분의 진정성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저는 정보위에다가 우리 안철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몇 가지라도 내어놓고 안철수 의원에게 직접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를 내어놓고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간단한 자료조차도 내어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정보위원이 아니면 안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보위원회에다가는 보고를 할 수 있죠. 아니 보고는 지금 오늘도 다 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한 그거는 보고 내용, 너무나 억지 주장인 오늘 한 거예요. 보고 늘 하는 내용을 게. 한번 보셨을 텐데 아니 저는 그 실제로 정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죠. 예. 별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정원은 믿어달라는 거 그거 우리가 100% 그러니까 복원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국내 부분과 사찰 없었다 관련해서는 이거였다는 거죠. 아까도 저희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정보위의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은 너무 알기 쉽게 잘 그렇죠. 설명해서 설명했다. 의혹의 이렇게 여지가 얘기하시고. 없다. 이렇게 이철우 예, 이렇게 의원님은 전언을 했고 예, 이철우 신경민 의원은 이게 무슨 국회 상임위 수준도 안 된다. 아무 자료 없이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 얘기를 같은 정보위를 하고서 나와서 한 거예요. 예. 저는 이철우 의원님이야말로 정보위에서 사보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국정원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국정원 출신이 가서 이것을 보면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닌 게 아니라 국정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아니, 것이죠. 그런 예. 논리면 이 검사 출신이면 법사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정원은 아주 특수한 기관이죠. 국정원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예 뭐 그리고 지금 사실 국정원의 이제 개혁 문제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국정원장으로 삼는 거 그거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 내부에서 사실은 이제 국정원장으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이철우 의원이 뭐 국정원 출신이고 아니고 자기 조직을 보호한다. 그렇게 따지면은 검찰 출신들이 법사에 가서 검찰을 다 보호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뭐 국정원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이철우 의원의 그렇죠. 지금 이 해킹 의혹과 관련된 이철우 의원의 그 활동 또는 행동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저런 정도라면은 차라리 이 좀 정보위를 피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야당 의원으로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국정원의 특정한- 특수성은 사실은 예. 지켜줘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예. 특정한 의원님을 지칭해서 그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2013년, 14년 지금 매년 국정원이 정치의 가장 앞에 나서는 네. 상황을 우리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해당 의원님께서 어떤 적정한 역할을 만약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정원이 정말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어찌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제 2005년경에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터졌을 때 네. 그 당시 박근혜 당시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 이제 과거에 불법 도청이 없었다는 말 누가 믿겠냐. 국정원은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증명을 해 보여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번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러면 해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봐라라고 사실은 그때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전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3주일이 됐는데도 한 말씀도 없는 것은 지금 약간 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 문제 제기하신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뭐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조금만 일어나면 전부 다 대통령한테 해명하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나서라고 그러고 막 지금 이런 사실 형국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에 왜 고발하셨어요? 진짜 궁금하니까 고발하신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야당이.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죠. 일단 검찰 고발이 있었으니까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수사를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원 정수 문제.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가 뭐 어쨌든 369명이라는 이제 의원 정수 증원안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당장 지금 반대했고요. 네,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예. 것이죠. 예. 안철수 의원은 원래 뭐 예전부터 200명 얘기도 나올 만큼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새정치연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은 네. 지금 사실 국정원이 국민을 어찌 보면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네. 그것보다도 휘발성이 더 큰 국회의원 정수 이 문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지금 국회 자체에 정개특위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음 달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네. 처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기가 좀 빠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의견들은 좀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증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이 각각은 생각은 가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지금 사실은 농어촌 부분에서는 의원의 축소가 있어야 되고 또 대도심에서는 의원들 증가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해준 것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조금 반기시는 것이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러나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다들 의견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원 정수 늘리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다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그런 않았던 것 말씀이신 같다.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이유로 문재인 대표가 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좀 지도부 사이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그러네요. 이것은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먼저 되는 것이 낫지 않았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그렇습니다. 여야가 예, 같이 들어가 말씀해 있는. 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다. 사실 국민의 생각이 늘 국민의 생각을 살피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말로는. 네.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국민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국민들은 사실 국회의원 정수 줄여라예요. 반으로 줄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계시는데 네. 더군다나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여당이 함부로 할까 봐. 자기네 기득권 지킬까 봐. 야당 보고 니네가 좀 지켜라. 니네가 좀 막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이 먼저 혁신안으로 말이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야당이 새정치에서는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여의도에 보면 뭐 시원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시원하게 정치하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붙인 걸로. 여름이라서. 예,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국회의원 정수 숫자 늘리자고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예. 뭐냐면 그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인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네. 세비를 네, 맞습니다. 줄여가지고 늘리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네. 정말 꼼수예요. 왜냐? 처음에 우리 시의원, 도의원 뽑을 때 어떻게 되냐면 무보수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수 엄청 받아요. 네. 그래서 또 그거를 저희가 선거를 막 뛸 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얘기 엄청 하십니다. 예? 그런데 뭐냐면 세비를 지금 줄이더라도 그럼 국회의원 숫자 늘리면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세비 늘려가지고 그대로 돼요. 환원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꼼수는 이제 내려놓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면 안 됩니다. 예,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기득권 이런 거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개혁한다고 혁신한다고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새정치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분명히 심판하실 알겠습니다. 거라고 저는 제가 생각을 뭐 해요. 혁신위의 대변인은 말씀하시죠. 아닌데요. 예. 혁신위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설명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혁신위의 뜻이 다 우리 당의 바로 당론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지역구대 비례를 2대1로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권고를 이렇게 냈죠.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쭉 해봤더니 지역구와 비례는 2대1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지역구가 246개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246개를 200으로 줄일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니까 246개를 일단 존치를 시킨 상황에서 2대1의 구도를 만들어 왜 보자라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하시죠? 46개를 줄여야 되는데요. 네. 46개. 근데 지금 헌재에서 내걸었던 그리고 그거는 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또 하지 않았나요? 이 정치권이 그것은 아닌 선거구 않아요. 획정이 그런 것이고요. 불가능하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이요. 선거구 그러니까 획정이 기준선만 국회가 그러니까 만들면 법으로 되죠. 만든 거니까요. 정의경 지금의 의원님 200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246개 선거구를 하라는 게 헌재의 결정이고 그렇죠. 재획정하라는 그 것인데 재획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국회가 아니라 뭐 바깥에 있죠. 제3의 단 그 어떤 네. 그 공익적 영역에서 하고 밖에 있는데 그렇게 지금 기준선은 하기로 돼 있는 국회가 거 아니에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가 몇 명이니까 예. 200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네. 나누기 200을 해가지고 평균 인구수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되면은 농어촌이 헌재가 결정한 그러니까 2대1 제 구도보다도 말씀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의 246개 지역구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그 전제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왜 절대적인 전제가 돼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네.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네네. 우리를 대변할 의원은 있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를 대변할 의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지역을 훨씬 더 넓게 잡아버리면 실질적으로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의원은 네.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지금 246을 200으로 줄이는 것이 거의 어려워지는 있다고 거죠. 하는 점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법으로 사실은 하면은 그것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천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비례대표였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였지만 네. 그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안 좋은 사실 예를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주면서 다 돈 받고 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또 공천원금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예. 또 개파 줄 세워서 자기 개파 심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비례대표 늘리자는 것도 사실 꼼수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수를 알겠어요. 줄여야 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정희 의원도 비례대표신데. 저도 비례인데요. 이거 돈 뭐- 받고 사천했다고 하시는데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당은 그렇게 한 게 없고요. 저 돈 낸 게 없거든요.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씀을 아닌 드린 것은 거고요. 아니라고 그다음에 얘기를 잘 하는 게 모르시겠지만 맞죠. 지역에서 공천하는 거 볼 때 국민들께서 더 바닥에서 더 잘하세요. 저거 돈 받고 했구나 안 했구나 더 잘하십니다. 그걸 그렇게 그러면 단정적으로 정미경- 말씀하시면 안 되는 아니요, 거예요. 정미경 의원님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공천을 받지 못해서 제가 그게 무소속으로 아니라는 나온 거. 경험이 있기 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한정희-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한정희 예, 제가 맞아요. 얘기를 예, 하고 예.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그러세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지난 2012년 총선 때 하나 얘기만 드릴게요.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전체 유권자 표 가운데 54%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석의 94% 가져갔고요. 호남은 정반대로 우리 당 민주통합당이 당시에 53% 득표했는데 의석은 83%를 차지했죠. 이것은 표에 대한 국민의 뜻에 대한 제대로 된 의석수 배분이 안 되는데 그 의석수 그 사표가 되는 나머지 표들을 그나마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사실은 네. 살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께서는 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비례는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그래저래 해서 2대1의 비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알겠습니다. 거죠. 그거는 예. 또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뭐 봐집니다. 서로 이제 득실도 있고 장단점이 같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두 번의 이 토론으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또 지역구가 농촌이냐 도시냐에 따라서도 또 입장이 첨예하게 많이 다르고 바뀝니다. 그렇죠. 또 당장 그 조정 대상 지역구의 의원일 경우 또는 그 지역의 후보자일 경우에는 뭐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 점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숙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거 이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빨리 하자, 그것도. 그렇게 제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까 정미경 의원 말씀 중에 이종걸 원내대표, 이 의석수는 늘리되 의원들의 세비 관련된 예산은 동결하면 또는 50%로 삭감을 하면 결국 국민들 부담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도 양해해 주시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꼼수다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만약에 늘어나거나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또는 지금 저희가 숫자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대표 발의해서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의원들 세비를 좀 줄이자라고 그러니까 연봉을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 네. 차관급 이상은 다 동결을 하자라고 하는 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이 보시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이 좀 실제 저희가 받는 세비가 다른 OECD 국가를 비교해 보면 조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비를 좀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 세비는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말씀. 근데 진정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게 국회의원 세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밉다 이거일까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해라. 제발 우리를 위해서 너의 기득권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인 거지. 세비를 줄이고 세비를 늘리고 저는 여기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